안녕하세요, 까망코입니다. 오늘은 제가 문화예술 교육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제 온라인으로 준비할 때 어떻게 하면 좀 좋을지에 대한 제 경험과 그 팁들을 약간 전달해 드리려고 해요. 우선 이전 편에서 소개해 드린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는 제가 어떻게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문화예술 교육을 준비했었고 진행했었는지에 대한 내용. 두 번째는 그렇게 계속해서 진행하던 문화예술 교육 방법을 제가 바꾸게 된 계기. 그리고 세 번째는 문화예술 교육을 준비하기 전에 좀 참고하면 좋을 만한 사이트에 관한 이야기를 해봤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그 1, 2, 3편 제가 이렇게 진행해야 하는데 그 3편인 마지막 이야기를 한번 진행해 볼게요. 우선 이야기를 준비하기 전에 제 이야기가 좀 누구에게 도움이 될까 하는 거를 생각해보고 내용을 조금 구성해봤어요. 아무래도 저는 수공예 분야의 문화예술 교육을 이제 준비하고 진행하다 보니까 저와 비슷한 분류의 이제 교육을 진행하시는 분들께는 제가 좀 공감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만약 저와 다른 좀 타입의 좀 문화예술 교육을 준비하시는 분들께서는 제 영상을 보시면서 필요한 부분만 한번 참고해 보시는 것들을 추천드릴게요.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저는 이제 온라인으로 교육을 한 지는 그렇게 오래 되지는 않았지만은 온라인으로 교육을 진행을 시작할 때 혹은 진행이 들어왔을 때 처음에 이제 고려하는 것은 이 교육이 일방적인 교육인지 혹은 상호작용으로 이렇게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인지를 먼저 구분하는 거였어요. 오프라인 교육이 주였을 때는 당연하게 이렇게 상호작용하는 실시간 교육이 당연한 거였는데 시대도 이렇게 약간 바뀌고 교육 매체의 특징상 이렇게 동영상 혹은 교육 자료만 준비해두면은 이제 수강자 혹은 교육받는 사람들이 언제든 어디서든 이렇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대 그리고 또 그런 환경이 구성됐기 때문에 이제 두 가지로 저는 고려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우선 이렇게 좀 일반형적인 교육이든 아니면 계속 실시간으로 상호작용하는 온라인 교육이든 둘 다 처음에 제가 작성하는 거는 교육 계획서에 대한 내용이에요. 교육 계획서에 관한 내용은 제가 이전 편에 조금 설명을 드렸으니까 혹시나 교육 계획서에 관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전 편을 한번 참고해 보시는 것들을 추천드려요. 교육 계획서 준비가 이렇게 끝나면은 이제 일반적인 교육 같은 경우에는 제가 동영상 제작을 진행을 해가지고 이제 그 업체나 아니면 이제 교육기관 같은데 제가 드리고 뭐 납품을 한다고 하죠. 납품을 하곤 했었어요. 제가 뭐 교육 자료를 영상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애초에 공고가 나거나 사업을 모집할 때 그런 식으로 적혀 있어가지고 그렇게 문화예술 교육을 진행했던 것 같아요. 실시간 교육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시간 화상회의가 가능한 프로그램들을 활용해가지고 이제 실시간으로 이렇게 제가 만드는 모습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면서 소통하면서 이렇게 촬영을 하는 식으로 수업을 진행했었어요. 보통 이렇게 두 가지 경우로 나뉘는 것 같기 때문에 온라인 문화예술 교육 혹은 문화예술 교육을 지금 준비하시는 분들이 좀 준비했으면 좋겠는 거는 제 생각에는 일단은 촬영 장비고 그 다음에는 이제 편집 능력이거든요. 촬영 장비 같은 경우에는 굳이 뭐 처음부터 비싼 카메라나 마이크 같은 것들을 구입하시는 것을 저는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이 들고 계신 휴대폰으로 처음 시작을 해보시는 것들을 추천드리는데 휴대폰으로 이렇게 영상 촬영이나 그런 수업들을 진행할 때는 이제 비행기 모드 같은 걸 해가지고 다른 알림이나 또는 뭐 전화 같은 것들이 와가지고 수업이나 아니면 영상 촬영이 끊기지 않게 잘 유지하시는 것들을 추천드려요. 또 마이크 같은 경우에도 휴대폰을 처음 구매하셨을 때 같이 들어있는 유선 마이크 있잖아요. 확실히 휴대폰 자체 마이크보다는 그런 유선 마이크가 좀 소음이나 음성을 잘 잡아주거든요. 그 마이크 성능이 꽤 괜찮아요. 그래서 그 마이크를 활용해가지고 또 처음 촬영이나 그 영상 수업을 준비하시는 것들을 추천드려요. 그리고 약간 추가적으로 구매가 혹시 필요하실 수도 있는 게 삼각대 같은 거긴 한데 삼각대 같은 경우에도 어떤 교육을 진행하시느냐에 따라 가지고 일반적인 이런 산발이 같은 삼각대도 있지만은 탑뷰 형식으로 위에서 아래를 찍는 것을 전용으로 만들어진 삼각대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문화예술 교육 방법, 그러니까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교육 방법이나 아니면 교육 콘텐츠에 맞는 그런 장비를 한번 찾아보시는 것들을 추천드려요. 마지막 팁을 드리자면은 실시간 영상으로 수업을 하는 경우에는 촬영 장비, 그러니까 뭐 휴대폰이든 공기든 카메라든 두 대 정도를 준비해서 하시는 거를 전 추천드리거든요. 한 대는 이제 실시간으로 이제 교육을 진행하는 본인의 얼굴을 찍고 나머지 한 대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자수하는 손모습을 찍는다든지 혹은 뭐 장구 치는 모습을 찍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캔버스에 뭔가 그림이 그려진다면 그 캔버스만을 이제 촬영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그렇게 두 대를 활용해서 영상을 이제 송출하시면은 조금 더 퀄리티 높은 교육이 진행되실 거예요. 편집 능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지만은 거기서 이제 자막을 어떻게 다는지 혹은 자신이 찍어놓은 영상들을 어떻게 자르고 붙이는지만 하실 줄 알면은 처음 문화예술 교육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필요한 능력은 그 정도면은 저는 좀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 정도의 능력만 딱 가지고 먼저 시작을 해봤었거든요. 이렇게 장비든 마음의 준비든 뭔가 준비가 좀 끝나셨다면은 일방적인 교육이든 아니면 상호 소통하는 교육이든 두 교육 다 영상 자료를 만드시는 것들을 무조건 추천드려요. 저는 이제 교육을 처음에 우연한 계기로 영상을 통해서 진행했는데 그렇게 영상 교육 자료를 통한 교육이 굉장히 활용도가 높고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도 좀 괜찮더라고요. 지금부터는 제가 문예술 교육을 위해서 제작한 교육 영상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처음 말씀드린 일방향적으로 교육을 진행하는 영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상을 뭐 드리고 혹은 납품을 하고 나면은 좀 사후적인 피드백을 통해서 뭔가 교류를 할 수 있다 보니까 영상을 활용하는 게 좀 한정적이긴 있어요. 그런데 실시간 교육 같은 경우에는 이런 영상 자료 그러니까 영상 교육 자료가 엄청 활용도가 높았거든요. 제가 영상을 활용해서 교육을 한번 진행해봐야겠다 생각한 거는 오프라인 교육을 이제 초창기에 진행할 때였어요. 교육 분야가 약간 수공예 쪽에 가깝다 보니까 이제 소규모로 수업 진행을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 구청에서 문화예술 교육을 진행하는데 구청에서 무조건 10명 이상은 한 번에 수업을 진행할 때 좀 해야 된다는 부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좀 당황스러운 부탁이긴 했지만은 제가 이것들을 어떻게 좀 효율적으로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많은 수강생들이 좀 방해받지 않고 다들 교육 수혜를 받으면서 교육을 진행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제가 찾아낸 방법이 동영상 활용이었어요. 원래 저는 제가 하는 일에 대해 가지고 영상을 간간히 제작하긴 했었는데 수업을 위해서 각각의 수업의 파트별로 필요한 영상들을 뭐 촬영하고 편집하고 그것들을 활용해 가지고 수업 때 그 파트에 맞게끔 영상을 틀어주고 자세한 설명을 드리고 또 부족한 부분만 개인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식으로 교육을 진행하다 보니까 훨씬 학생분들 만족도도 높고 제가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도 좀 만족도가 높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똑같이 적용을 해보니까 잘 돼서 계속 제가 영상 교육 자료를 만드는 것들을 추천드린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온라인에서 이제 실시간 수업을 진행할 때 단순히 뭐 강의자의 얼굴 혹은 손만 이렇게 송출하는 것 이외에도 보통의 영상 화상회의 프로그램에서는 자신의 뭐 화면이라든지 동영상 있는 자료들을 보여줄 수 있는 기능들이 있다 보니까 그것들을 활용해서 똑같이 진행을 했고 그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확실히 좀 돌발 사항이나 에러 사항 같은 것들이 좀 커버가 되는 것도 느꼈었어요. 저는 이제 만드는 것들을 위주로 보여주다 보니까 중간에 아무리 통신 환경이 좋다고 해도 영상을 보여드리는 입장에서는 중간중간에 끊기면은 다시 뭔가를 보여드려야 될 때도 있고 또 제가 실수를 하는 경우도 좀 잦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제가 직접 다시 또 새로운 재료들을 들고 와가지고 다시 또 한번 시연을 보여드리거나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보다 그 자세히 찍어놓은 영상을 활용해서 이제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그런 데서 조금 좋았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오프라인 교육을 진행할 때는 그 오프라인 교육을 어떻게 어디서 진행했었다 이런 것들이 약간 포트폴리오 구성이 됐었다면은 지금은 이제 그런 실시간 교육에서도 뭐 영상을 이렇게 단순히 송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가 직접 만든 영상을 통해서 교육을 할 수 있다는 것들을 좀 어필하게 됐고 그런 것들이 약간 교육자 입장에서도 매력적인 사람으로 조금 대우받을 수 있었던 것도 있었거든요. 마지막은 그 교육을 진행하지 않을 때는 그렇게 만들어 놓은 영상을 활용해서 약간 추가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도 하나의 이점이었었어요. 문화예술 교육에도 나름 트렌드란 게 있고 교육자 입장에서도 이런 교육을 진행해보고 저런 교육을 진행해보고 교육 방법에서도 약간 변화를 주고 싶을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저는 하나니까 이 교육을 하면은 상대적으로 이 교육은 소홀해지거나 아니면은 다른 방향으로 가다 보면은 이제 더 이상 안 하게 되는 때가 있는데, 이것들을 만들어 놓은 것들을 활용해 가지고 다른 영상 플랫폼에 뭐 판매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재능 기부 공유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추가적인 방법으로 자신을 또 알리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까지 있으니까, 저는 이런 이유들 때문에 문화예술 교육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영상 제작, 영상 교육 자료를 꼭 제작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마지막으로는 영상을 만드는 데 있어서의 간단한 팁들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PC든 모바일든 엄청 다양하게 있잖아요. 제가 뭐 그것들을 하나하나 설명드리고 뭔가 추천을 직접적으로 해드리는 거는 좀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혹시나 PC, 모바일 중에서 어떤 걸로 편집해야지 하고 고민하시는 분들은 PC로 그 편집을 연습하시고 또 진행하시는 것들을 추천드려요. PC에서도 어느 프로그램을 사용하냐에 따라서 약간의 뭐 비용이 들고 조금 난이도가 있고 그럴 수는 있지만은, 영상을 만들고 다시 또 만든 영상을 사용하고 만약에 그 영상을 활용해서 교육을 진행한 다음에 피드백을 받게 되잖아요. 그 피드백을 활용해서 뭔가 영상을 수정하고 이런 작업들이 초기에는 많이 이루어지는데, 그때 영상을 수정하고 뭔가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기가 편하기 때문이에요. 아무래도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영상 편집을 한 다음에 다시 또 그 영상을 뭐 편집하거나 건드리는 데는 조금 번거로운 면이 있고, 모바일에서도 조금 그 생각하시는 것 이외의 기능을 조금 더 쓰시려고 하면은 아무래도 비용이 똑같이 발생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영상을 만들 준비가 이제 끝나시고 영상을 이제 만드신다면은 처음에 만드는 영상을 바로 뭐 수업에 활용한다라는 생각보다는 그냥 한번 만들어 본다는 생각으로 준비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영상을 편집하고 또 영상 촬영을 준비하는 데 있어가지고 제가 팁을 드리자면은, 아무래도 계획이 처음부터 잘 된 영상이 나중에 편집하기도 또 결과물로 봤을 때도 좋은 영상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교육 영상을 만들기 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 계획서를 작성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교육 계획서에 어떤 식으로 촬영을 할지 또 뭐 대본이라든지 시나리오 같은 것들을 간단하게 구성한 다음에 촬영이 들어가요. 그렇게 촬영을 하다 보면은 중간중간 편집을 어디서 해야 되는지에 맞춰서 촬영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영상 소스를 편집하는데도 시간이 좀 덜 걸리고 자막을 입히는데도 좀 빨리빨리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막 찍은 영상과 비교를 해봐도 내용 구성면에 있어서도 어색하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 시나리오 구성을 좀 하시고 영상을 촬영, 편집하시는 것을 저는 조금 추천드려요. 그리고 처음 말씀드렸듯이 저는 휴대폰을 활용해서 촬영하시는 것을 추천드린다고 했는데, 왜냐면은 처음 촬영을 할 때나 영상 교육 자료를 만들 때는 뭐가 필요한지 몰라서 어떤 정도의 어느 장비를 사야 될지 감이 안 오기 때문이에요. 제가 원래는 휴대폰으로만 촬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 카메라를 산 지는 한 1년, 2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마이크는 그 이후에 샀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촬영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어떤 종류의 촬영 장비가 필요하겠다 이런 것들이 감이 오실 테니까 처음에는 휴대폰으로 이렇게 촬영을 간단하게 해서 간단하게 빨리빨리 만들어 보는 걸 추천드려요. 자, 지금까지 총 3편에 나눠가지고 제가 문화예술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와 어떻게 문화예술 교육을 준비하게 됐는지 또 시작하게 됐는지, 그리고 온라인 문화예술 교육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한 이야기들을 한번 진행해봤어요. 제가 총 3편의 영상을 문화예술 교육을 준비하시려는 분들 혹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이런 게 너무 큰 벽이 아니라 누구나 해볼 수 있는 거구나, 나도 한번 관심이 있으니까 해봐야겠다 하시는 분들이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구성을 하고 영상을 만들어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들에게 도움이 진짜로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이제 진짜로 영상을 마쳐볼게요. 그러면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